있는지, 그리고 오미크론 준비는 변이에 대한 대응은 잘하고 있는지 다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원내 대변인 모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코로나19 상황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바쁘시죠? 예. 바쁘시더라고. 여기저기 계속 나오시고. 예. 네. 하루하루가 상당히 긴장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TV 토론인 만큼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민생 경제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번에 유능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능하고 또 뭐 달변이고 토론 잘하는 이재명, 이런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토론이 열리기만 하면 윤석열 후보를, 상대 후보를 KO 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런 다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정말 다음 정권에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분이 누구인지, 네.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그런 정책적 토론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겸손함과 함께 같이 본인의 여러 가지 국정 철학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토론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맨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의 약간 그 울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4초 이렇게 정적이 흘렀는데 그게 울컥하셨군요. 예,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누가 정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국민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정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2차, 3차 토론이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준비하고 있나요? 예, 이번에는 외교 안보와 여러 가지 부동산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금은 제한된 토론이라고 한다면요. 네.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그런 실력과 그리고 철학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특히나 이재명 후보께서 가장 주력하고 계시는 경제,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의 나님께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는 거 알면서 어려운 질문하는 거 티났어요, 이렇게 합니다. 장학기 지식도 아니고 이렇게. 예, 뭐 단어의 뜻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지금 우리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에너지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해당 분야의 정책적인 지식과 전문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피력을 하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신현영 의원께서 나와서 또 다른 문제도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민주당에서 코로나19 상황실장 맡고 계세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역대 최다 확진자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2만 명대인데 앞으로 상황은 좀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2만 명대가 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예, 1만 명에서 2만 명대가요. 예, 매주 더블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4만 명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10만 그리고 15만까지도 가겠다라는 예측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명까지 가는 거 대비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예, 항상 이 의료 체계라는 거는요. 네. 최악의 상황까지 감당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대비해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플랜 B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본은 확진자 10만 명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10만 명 넘으면 10만 명 가까이 오면 우리 의료 체계가 이 감당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다행인 것은 지금 2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때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200명대로 네. 잘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께서는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것에 비례해서 위중증 환자는 조만간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오미크론의 양상을 보면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이나 입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네. 그만큼 경증 환자가 많고 사망이나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독감과 감기와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는 뭔가 다시 한 번의 마지막 그런 기회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긍정적인 판단도 있고요. 네. 다만 그만큼 고위험군 중심으로 특히 고령자들이나 집단시설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집중 지원과 예방과 치료를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9만 명 확진되는 상황, 최악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플랜 B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플랜 B란 뭡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10만 명이 되든 15만 명이 되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능이 마비되면 안 됩니다. 예. 실례로 오늘 상당히 3월 9일 투표날 과연 확진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선관위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가 확진이 되더라도 너무 큰 사회적 제약이나 아니면 피해를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기존 의료체계나 사회적 체제에서 확진이 됐을 때 잠시 7일 정도 치료를 받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은 유연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 완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명과 집중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고령자들에 대한 접종 속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집단 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달라 통제 방역에 좀 힘썼다면 이제는 이제 생활을 하도록 보상하고 극복해 힘써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계속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벌써 3년 차입니다. 예.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방역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 업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 국민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방역의 협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거나 협조를 그렇게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선 지원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우리 코로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국가적으로도 작동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방역 시스템에 대한 유지를 위한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확대 다 좋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좋은데요. 정부는 14조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35조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은 우선 여야가 합의를 하면 감안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예결위가 열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야당도 34조 정도의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증액의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이 국민건강보험 얘기도 또 전문가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외국인 건강보험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약 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좋은 제도라면서요? 예,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 그리고 외국인 모두 다 선호하는 보험 체계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는 곳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방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거나 특정 민족에 대해서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서의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것은 네.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에 뭔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라는 네.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인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하고 TV토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TV토론 준비를 할 때 이재명 후보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아니었고요. 예, 오늘은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2차 토론도 예정돼 있는데 2차 토론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미 전문성과 그런 정책적인 실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특히 상대방 후보를 배려하면서 네. 같이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은 또 능력자니까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빨리 손실보상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 주세요. 여당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지금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조만간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도 좀 잡아주세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코로나19 상황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을 향해 외쳐라. 하루 한 소원. 주진우 라이브